네, 교회 여성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들으신 대로 오늘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 원심이 내린 판결을 그대로 확정지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가 이번에는 원정 도박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경찰은 입수한 첩보를 토대로 내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재록 목사에 관련된 얘기인데 징역 16년의 중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 대법원은 이제 그렇게 봤는데 그 근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예. 이 이재록 목사가 2010년 10월부터 약 5년 동안 이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자신의 지위, 권력 그리고 신앙심을 이용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이제 이 범죄 사실이었는데요. 예. 이 1심에서는 이에 관해서 징역 15년 그리고 성폭력 프로그램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그리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 제한 10년을 예. 이제 선고를 했었고 이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는 16년으로 실형 기간이 징역형이 하나가 더 좀 1년이 추가가 되고 예. 그 외의 부분은 이제 동일하게 선고가 이뤄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부분은 이 3심 대법원 부분인데 예. 이 대법원에서는 이 항소심의 판단에 있어서 이 심리적으로 항거 불능을 이용해서 예. 이런 좀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의 판단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기각을 했고 이로 인해서 이제 확정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예, 상습, 준강간 등의 혐의인데 이건 성폭행과는 다른 겁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단 형법상 강간죄와 준강간죄가 나뉩니다. 예. 그래서 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경우에 강간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예. 이 준강간 같은 경우에는 심신상실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다든지 아니면 항거불능 뭔가 이렇게 상황 때문에 예.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것을 이용해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예. 준강간이라고 해서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심리적으로 항거할 수 없는 이 신앙심이라든지 예. 자신의 교회에서의 권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런 성범죄를 했기 때문에 준강간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심보다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이유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범행까지 유죄로 인정됐던 것 같은데 이게 말씀하신 그런 항거 불능 이런 이유 때문인가요? 이게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 선고가 되었다가 이제 항소심에서는 징역 16년이 선고가 되는데 네. 이 부분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해자 한 명에 대해서 범죄가 1심에서는 무죄 판단이 났다가 예. 이제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이 무죄가 1심에서 났던 이유가 이 일시 그러니까 이 범죄의 시간대나 이런 부분들이 특정이 안 되다 보니까 무죄가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을 했고 법원에서는 이 부분도 유죄를 인정을 해서 1년이 더 추가가 됐던 그런 소식입니다. 예,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이제 그루밍 범죄, 그루밍 성범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신적으로 길들이거나 그렇게 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들. 종교계에서 우리가 종종 봐왔던 그런 일들입니다. 굉장히 질적으로 안 좋은 행위들이죠. 근데 이런 판결이 내려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중요한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이 그루밍 성범죄라는 이 단어 자체가 좀 의미를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런 심리적인 친밀감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이런 좀 성적인 피해를 주게 되는 그런 범죄를 말을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종교라든지 아니면은 보호자랑 그 피보자 네. 관계에서도 이런 좀 성범죄가 있었는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교적인 이런 피해에 대해서 좀 좋은 선례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예. 정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괄적으로 다 이번 사례가 적용된다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재록 목사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소식은 YG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이런 뉴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해외 원정 도박 의혹이 불거졌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직 내사 단계라고 해서 첩보가 있었다고 하고 경찰에서는 이게 정말로 맞는 내용인지를 조금 확인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서 예.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아니긴 하지만 네. 현재로서 지금 이제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양현석 대표가 해외에서
원정 도박을 하고 그 과정에서 환치기로 이런 좀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사가 있어서 그에 네. 대해서 이제 경찰에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 말씀하신 그 환치기 수법은 좀 어떤 수법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환치기라는 수법 자체가 굉장히 좀 정의가 다양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환 그러니까는 뭐 해외 그런 돈 같은 것을 뭐 우리나라 돈을 해외에 이렇게 좀 무단으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게 돼 있고 절차를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런 무등록 거래를 환치기라고 하게 되는 건데 아. 예, 이런 수법으로 이 자금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라는 예. 좀 의심이 있기 때문에 네. 환치기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예.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앞서서 내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를 우리가 보통 내사라고 부르는데 이제 내사 과정에서 수사로 전환되는 경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황 증거나 어떤 물적 증거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이제 수사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 이게 뭐 명확한 기준점이 있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예. 어쨌든 내사라는 것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서 일단은 이게 범죄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예. 이제 수사라는 것은 입건한다는 것은 이 의심의 정황이 어느 정도 깊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정말 좀 정식으로 수사를 해봐야겠다 이럴 예. 때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예. 뭐 이런 경우에 내사의 경우에는 예. 피의자로 의심이 되는 이제 좀 범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예.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보게 되는데 예. 그 과정에서 아니면 뭐 다른 참고인들을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 아 이거는 범죄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확신이 들게 되면은 예, 예. 그때 피의자 전환을 하면서 예. 정식으로 이제 입건을 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면 그러니까 됩니다. 혐의점이 드러나게 되면 이제 정식 수사로 전환되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러 이제 우리가 뭐 그 경찰이 가끔 참고인 신분으로 누굴 불러서 조사하다가 갑자기 그 참고인이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뭐 이런 맥락과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고 뭐 예.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서도 내사 단계에서는 이제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예. 이제부터 다음번에 부를 때는 피의자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정말 정식으로 이제 입건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의 이 환치기 수법 여기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주제를 바꿔서 최근에는 데이트 폭력 범죄가 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폭력뿐만 아니라 정말 좀 심각할 때는 살인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들어서 이런 피해 신고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 언론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이 2018년 기준으로 18,671건이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 수치가 2년 새에 2배나 증가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금 뭐 좀 의미가 있는 수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입건된 2018년 데이트 폭력 관련해서 입건된 피의자도 1245건이나 됐고 네. 또 이제 여성 상담 전화에 이 상담론 횟수도 2018년 기준으로 13,289건이나 되다 보니까 예. 이런 좀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빨리 좀 어떤 법령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 많이 늘었네요. 거의 한 2배 정도가 급증한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2년 사이에. 근데 이제 데이트 폭력에서 이제 살인 같이 이제 중대한 범죄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 뭐 의견을 들어보면 스토킹이 이제 그 전조 증상처럼 여겨진다고 하는데 이런 스토킹 같은 거는 처벌이 굉장히 미약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게 뭐 실제 더 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뭐 계속 찾아가는 경우에는 예, 지속적 괴롭힘이라고 해서 예. 경범죄 처벌법상 10만 원의 과태료 규정이 있다고 벌금만 볼 수가 내는군요. 있고 네. 만약에 뭐 찾아가서 협박을 한다든지 예. 뭐 이런 경우에는 협박죄라든지 특수협박죄가 적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예. 또 이게 우리나라의 조금 경우에 협박죄에 대해서는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인지 조금 처벌이 경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좀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법제화가 조금 법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부가 이거 스토킹 처벌 강화한다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했는데 1년 넘도록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면서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예. 뭐 이제 만나던 사이에서 헤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조금 한번 가서 이야기도 해보고 싶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네. 부분들을 어디까지를 스토킹으로 봐서 처벌을 할 것인지 예. 그리고 또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형사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예.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계속 이제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지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사건들이 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좀 큰 사건으로 이어졌던 보도가 많았었기 때문에 예, 예. 뭐 이 개인적인 이제 제 의견은 예. 이 협박죄라든지 특수협박 이런 경우에도 이게 또 만났던 관계였으니까 예. 에이 그게 뭐 이렇게 세게 처벌될 것이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예. 실제로 피해자는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서 그럼요. 이런 뭐 특수협박이라든지 협박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바로 입건을 해서 조금 강하게 처벌을 하는 것 그리고 예. 또 피해자랑 이제 좀 이렇게 분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한 조치를 하는 뭐 내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이 좀 생겨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 그리고 이게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가장 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이 만나는 관계에서는 자신의 반쪽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예. 자신의 뭐 어쨌든 자신과 예. 굉장히 밀접한 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헤어지게 되고 이 반쪽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에 예. 이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뭐 이렇게 좀 많은 분노를 하게 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성교육을 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당시에도 데이트를 하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뭐 반쪽이라든지 나에게 부차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 하나의 독립된 인격이고 이 사람이 얼마든지 나를 만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이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 분노를 한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좀 교육을 하는 것도 예. 좀 체계화를 잡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 놓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